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섹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단순히 사람들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 윌리엄 메스터스와 버지니아 존슨은 실험실에서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의료기기를 이용해 신체 변화까지 측정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덕분에 오늘날 상식이 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남성은 일시적으로 불응기, 즉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친다는 점, 일부 여성은 성관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또는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진짜 오르가즘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오르가즘을 연기한다는 사실 등이 그것입니다. 최근에 뇌과학은 다양한 뇌 스캔 기법으로 더 놀라운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섹스는 신체 감각과 감정에 관련된 뇌 영역들, 예를 들어 섬엽, 체감각 피질, 손해 등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섹스는 이런 영역들 뿐 아니라 문제 해결, 의사결정, 복합 감정, 자기 성찰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대상 피질 등의 더 심층적인 인지 반응까지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뇌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관계가 서로 다른 신경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경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몇 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여러 번이든 규칙적인 성관계는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두드러지지만 18세 이상의 젊은 성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자위를 통한 오르가즘 역시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기분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유도해 남녀 모두에게 인지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관계 중 감정적 친밀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성관계를 하는 그 순간 상대와 정서적으로 연결됐다는 느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제처럼 작용해 불안과 우울을 멀리 밀어냅니다. 또한 서로를 껴안고 친밀함을 나누는 행위는 공감 능력과 사회적 지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하여 깊이 사고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뇌과학자 조지프 제벨리는 섹스는 최고의 능동적 휴식 실천법이라고 말합니다. 능동적 휴식이란 단지 느릿하게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로 휴식하는 것이 아닌 일과 관련된 과업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 집중이 요구되는 활동,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동적인 일까지를 포함하는 휴식을 말합니다. 저강도든 고강도든 모든 운동이 능동적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이든 요가든 테니스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운동과 능동적 휴식은 복잡한 퍼즐 풀기, 새로운 언어 학습, 깊이 있는 학문 연구처럼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신경 생성 과정을 훨씬 더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경 생성이란 신경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즉 뉴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신경 생성이 뇌 발달기 동안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능동적 휴식이 파괴적인 신경질환,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뇌졸중, PTSD, 우울증 등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뇌의 진정한 휴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뇌과학자 조지프 제벨리는 그의 책 멈추지 못하는 뇌에서 이러한 능동적 휴식과 같은 운동이 단지 몸을 움직이는 활동 때문만이 아니라 뇌의 디폴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디폴트 네트워크는 우리가 몽상하고 마음이 방황하게 하고 성찰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뉴런, 즉 뇌신경 세포들의 회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느긋하게 산책하거나 길게 목욕하거나 자연의 풍경을 바라볼 때,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가 휴식을 취하는 모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떻게 우리 뇌를 변화시키고 디폴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할까요? 과학자들은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운동은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물질은 정원에 뿌리는 비료처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런의 성장과 생존을 촉진하고 디폴트 네트워크를 포함한 신경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쉽게 말해 뇌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디폴트 네트워크의 핵심 부위인 해마에서 BDNF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놀랍게도
단 6분간의 격렬한 운동만으로도 BDNF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겐 희소식인 것입니다. 고작 6분만 운동을 해도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수년간 수만 명의 뇌를 스캔했는데 최근 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25분, 하루에 4분도 채 안 되는 운동으로도 뇌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효과를 내는 운동이 반드시 달리기처럼 격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모든 연령과 성별에 적용되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운동이든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가 전반적으로 더 크고 기억과 학습에 핵심적인 회백질, 백질, 해마 등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영역이 특히나 더 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신경화학 작용을 유도합니다. 바로 엔도칸나비노이드의 생성입니다. 격렬한 운동처럼 심박수를 높이는 단순한 행위는 뇌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켜 세로토닌, 가바, 엔도칸나비노이드 같은 항불안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중 엔도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 포함된 THC 성분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일종의 황홀감을 느끼게 해주는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러너스 하이를 들어봤을 겁니다. 오랜 시간 달리다 보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 강렬한 황홀감을 느끼게 되는데 한때는 과학자들이 이 강렬한 황홀감이 엔도르핀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최근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엔도르핀 반응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러너스 하이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엔도르핀은 뇌와 혈관 사이에 존재하는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동안 느끼는 황홀감의 주인공은 엔도칸나비노이드로 밝혀졌습니다. 50km나 100km 등 정식 마라톤 코스보다 더 긴 코스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토너 J.M. 톰슨은 충분히 멀리 달리면 정신은 황홀감을 지나 깨어있는데도 꿈을 꾸는 듯한 상태로 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리기가 엔도칸나비노이드 수치를 높이는 것일까요? 엔도칸나비노이드는 장거리를 달리는 동안 진통제처럼 작용해 통증을 완화하고 그 경험을 덜 고통스럽고 더 견딜만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 황홀감 자체가 달리기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과학자들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먹을 것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일종의 신경화학적 보상 시스템이었을 수도 있다고 진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고강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러너스 하이가 디폴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엔도칸나비노이드의 급증은 단지 일시적으로 기분을 끌어올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달리기 이후에도 정신을 계속 맑게 해주고 인지처리 능력까지 높여줍니다. 달리기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기억력, 주의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경 재생 과정으로 머릿속에 먼지 낀 거미줄을 말끔히 쓸어내고 나를 더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게 해줍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뇌에 좋다는 것입니다. 조지프 제벨리는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쉬는 법은 결국 디폴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디폴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하루에 최소한 20분 정도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서 천천히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뇌가 쉴 틈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쉬게 하면 된다고만 알고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나 드라마 등을 보는데 이런 활동으로는 뇌가 쉬지를 못합니다. 피곤한 뇌를 진정으로 휴식시키기 위해서는 디폴트 네트워크를 켜야 합니다. 일상 속 바쁜 시간들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단 몇 분이라도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때 디폴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이때 뇌는 회복하고 사고도 더 맑아집니다. 산책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욕조에서 목욕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나 능동적 휴식과 운동을 꼭 스케줄에 추가해서 지친 뇌를 회복하고 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